안녕하세요. 김창수입니다. 오늘 위스키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뭐 이리디슨트 캐스크 뭐 이런 시리즈에서 시리즈 컨셉으로 나온 위스키 4종을 좀 마셔보면서 위스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4종류의 보틀이 세트로 나왔습니다. 이제 세트로 나왔고 뭐 어떤 컨셉에 의해서 출시된 위스키입니다. 일단 이 4가지 술, 4가지 위스키가 모두 쿠일라 증류소에서 출시된 위스키고요. 쿠일라 증류소는 뭐 아일라 섬에 있는 좀 대표적인 위스키 중에 하나죠. 아일라 섬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위스키 증류소이기도 하고 뭐 적당한 뭐 아드백이나 라프로이, 라가블린보다는 조금 약한 하지만 보모보다는 좀 센, 뭐, 이 정도의, 굉장히 부드러운 피트로, 유명한 위스키 쿠일라이고요. 이 시리즈, 이 컨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간단한 위스키 제조에 관한 설명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이 위스키가 어떤 재미난 요소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정말 위스키가 정말 뭐 사소한 차이에 의해서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마셔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뭐 이 위스키 이 제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아니네요. 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 어딨어? 여기 있습니다. 네. 먼저 위스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위스키 만들려면 보리를 선택해야죠. 몰트를. 이제 보리의 품종에 또 따라서 맛도 달라진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를 술로 만들려면 몰팅을 해서 메가로 만들어야죠. 발화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몰팅을 하는 방식, 뭐 몰팅을 할 때 피트를 입히냐, 혹은 뭐 플로어 몰팅을 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맛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몰트를 갖고 매싱을 하죠. 뭐 분쇄 방법도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거에 따른 뭐 매싱 방법, 전통적인 이제 기어 방식으로 매싱을 한다던가, 아니면 가장 많이 쓰는 세미라우터 메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요새 조금 늘어나고 있는 이제 메쉬 필터를 이용한 메쉬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거에서도 맛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효죠. 발효를 하면 이제 이 매싱이 끝난 이 달달한 이 맥즙을 효모를 넣어서 맥주 같은 발효주로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뭐 얼마나 길게 발효를 하냐, 혹은 발효하는 통이 나무냐, 뭐 어떤 나무냐, 혹은 스테인리스냐, 아니면 효모를 어떤 효모를 넣어서 만드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위스키 맛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류죠. 이렇게 만들어진 보리 술을 증류기에서 이제 증류를 하죠. 그런데 뭐 증류 횟수 뭐 2번 하냐 3번 하냐 뭐 이런 횟수에 4번 하냐 이렇게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증류기의 모양, 그리고 뭐 사이즈, 그리고 뭐 히팅, 증류기를 어떻게 뭐 직접 방식인지 뭐 간접 방식인지 뭐 이렇게 히팅을 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스피릿을 어느 부분을 사용할 건지 커팅 비율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스피릿의 맛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위스키 스피릿이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이제 그 다음은 뭐가 남았죠? 숙성이 남았죠. 가장 중요한. 그래서 숙성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캐스크죠. 그래서 캐스크도 어떤 캐스크를 쓰냐에 따라 중요하죠. 그리고 또 앞서 설명을 한번 드렸죠. 일단 나무, 뭐 아메리칸 오크냐, 뭐 유러피안 오크냐, 뭐 아메리칸 오크, 유러피안 오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아시아, 뭐 미즈나라 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있죠. 뭐 배럴이나 호그세드 버 이렇게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서도 이제 맛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사용 횟수, 뭐 버진 오크, 퍼스필, 뭐 리필, 혹은 뭐 재생 오크라든가, 이 오크통을 몇 번을 썼는지, 얼마나 많이 썼는지에 따라서도 이제 위스키 맛이 달라진다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위스키가 그냥이 아니라 또 그 전에 어떤 술들이 뭐 숙성이 되었냐. 뭐 버번 위스키나 뭐 쉐리 또 뭐 레드 화이트 와인 등 뭐 럼이나 맥주 뭐 여러 가지 전에 어떤 술이 숙성됐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위스키의 맛이 또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남은 거는 뭐 숙성 기간이나 그리고 뭐 환경 같은 게 있겠죠. 증발량의 차이가 이제 위치 차이나 뭐 그 숙성하는 곳의 기후나 뭐 습도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위스키 맛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떻게 보면 조건이죠. 조건값의 조합에 의해서 하나의 위스키가 결정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위스키를 결정하거나 뭐 이 위스키에 대한 정보를 알 때 이런 조건값, 이런 스펙들을 보고 위스키를 판단합니다. 근데 뭐 이런 정보를 많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이 사소한 조건들 하나하나가 위스키 맛을 어떻게 바꾸는지, 어떻게 좌우하는지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리뷰할 이 시리즈는 아주 사소한 조건값만 다르게 해서 나머지는 다 같은 조건값으로 해서 출시를 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조건만으로 어떻게 위스키의 맛이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는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다르냐? 정답이라고 할까요? 뭐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이 전에 어떤 오크 캐스크 전에 어떤 다른 종류의 술이 숙성됐느냐에 따라 위스키의 맛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이 네 병 다 말하면은 미국 위스키, 버번 위스키에서 숙성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나머지 지금 보이는 이런 조건값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뭐만 다르냐? 버번 위스키도 숙성됐지만 어떤 버번 위스키, 심지어 회사도 같아요. 코발이라는 시카고에 있는 미국 위스키 증류소에서 만든 위스키가 이제 숙성된 통인데 그 코발 위스키가 어떻게 다르냐, 어떤 다른 코발 위스키, 버번 위스키에서 숙성됐냐에 따라서 이제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위스키 네 종류의 스펙은 일단 쿠일라 증류소에서 6년 숙성을 했고요. 뭐 아메리칸 오크가 사용됐고 이건 나무 재질이죠. 그리고 사이즈 버번 배럴보다 조금 작은 뭐 쿼터 캐스크 정도의 스몰 캐스크가 사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퍼스필입니다. 그 전에는 버번 위스키 딱 한 번만 숙성된 상태로 넘어와서 쿠일라 위스키가 숙성이 됐고요. 그리고 6년이 숙성이 됐는데 이 전에 이제 미국 위스키가 숙성이 됐는데 이 네 가지 다른 종류의 코발 위스키가 숙성됐던 통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정보로만 보면은 거의 이 네 가지 술이 다 똑같습니다. 한낮 한시에 오크통에 넣어서 쿠일라 위스키를 넣어서 동시에 병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위스키 그 전 오크통에 어떤 미국 위스키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맛의 차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위스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이제 어떤 거를 썼는지 보면은 제가 여기 띄워놨어요. 이 네 가지가 다 코발 위스키 증류소에서 숙성에 사용됐던 아메리칸 오크 통을 가져와서 쿠일라를 숙성을 시킨 건데 뭐 코발 위스키는 대충 뭐 이렇게 생겼어요. 코발 위스키는 뭐 아시아 쪽에서도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친숙한 위스키이기도 하지만 비교적 굉장히 최근에 생긴 위스키인데 굉장히 다양한 곡물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위스키를 좀 만들고 있어서 저도 너무 재밌는 증류소라서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고 좀 많이 접해 봤는데 그 코발에서 나온 오트 그리고 뭐 버번, 라이, 이 그레인 위스키, 이 포그레인이죠. 이 그레인 위스키를 숙성시킨 통에서 각각 쿠일라를 넣어서 6년간 동시에 숙성을 시켜서 어떻게 맛이 그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위스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관심 없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사소한 정보에 의해서 위스키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차이를 하지만 느끼기에는
정말 좋은 위스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소한 어떤 조건값에 의해서 위스키가 달라지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병 세트를 사서 맛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맛을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코발 오트 위스키를 숙성시켰던 통에서 쿠일라를 숙성시킨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코발 버번이죠. 버번이라고 하면은 뭐 옥수수 51% 이상 들어간 코발 위스키겠죠. 그래서 이렇게 버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코발 라이입니다. 이거는 뭐 라이, 호밀, 라이 위스키를 사용해서 만든 라이 100%예요. 라이 100%를 사용해서 만든 코발 위스키. 다 코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그냥 뭐 아메리칸 위스키 숙성 캐스크인데 어떤 아메리칸 위스키가 들어갔냐, 그러니까 그 전에 숙성이 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면 되고요. 이건 코발 그레인 위스키. 이건 코발에서 사용하는 주로 여러 가지 곡물을 섞어서 만든 캐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종류를 따랐어요. 근데 이게 4종류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위스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아메리칸 오크 그러니까 이 모든 위스키를 그냥 뭐 우리가 아는 흔한 정보로 하면 퍼스트필, 뭐 버번 혹은 퍼스트필, 아메리칸 오크, 쿠일라 6년이죠. 이렇게 정보가 다 똑같아요. 근데 코발 위스키의 이 4종류가 어떤 4종류의 다른 위스키가 전에 숙성됐냐에 따라서 나머지 조건값은 이 조건값 다 똑같습니다. 이건 다 똑같은데 이제 그 전에 X 버번인데 어떤 버번이 들어갔냐에 따라 위스키의 맛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리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잔을 따랐는데 뭐 한번 향을 볼게요. 지금 뭐 다 쿠일라다 보니까 뭐 숙성도 6년 정도로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굉장히 피트합니다. 피트한 향이랑 퍼스필, 아메리칸 오크에서 오는 그 바닐라틱한 단맛만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향만 맡으면은 이 4종류가 정말 같은 위스키라고 해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향에서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전에 다른 위스키를 다른 혹은 술을 숙성시킨 거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오크통 안에를 이제 비우겠죠. 당연히 그 전에 있던 뭐 코발, 뭐 오트나 뭐 버번 라이 위스키들을 오크통에서 뺐죠. 뺐지만은 그 안에는 오크가 흡수하고 있는 그 전에 뭐 버번 위스키가 최소 1리터, 2리터는 됩니다. 즉 거기에 쿠일라의 스피릿을 넣어서 숙성을 시킨다고 해도 그 쿠일라 위스키에는 약 1, 2리터의 버번 위스키가 섞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버번 위스키가 어떤 맛이고 어떤 다른 종류의 버번 위스키냐에 따라서도 이 위스키의 맛도 아주 미세하지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다 심지어 같은 날 넣어서 같은 곳에서 숙성을 시켰지만 이렇게 옆에 보시면 도수가 60.3, 59.7, 60.2, 60.7 이렇게 다 달라지죠. 이렇게 위스키는 아무리 같은 조건으로 위스키를 숙성을 시켜도 뭐 같은 공간에서 숙성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간의 차이에 따른 온도의 변화 때문에도 뭐 이런 알코올 도수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고 그 나무 캐스크도 다 같은 나무 같은 그런 뭐 성질을 갖고 있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위스키들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캐스크마다. 네. 그럼 뭐 간단하게 사실 맛을 보는데 뭐 남이 먹는 위스키 먹는 거 별로 그렇게 재밌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이 전체적인 맛만 좀 평가를 할게요. 피트함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쿠일라가 한 30 ppm대 3, 40 ppm 정도로 알려져 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무겁지 않은 스프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성도 6년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얘네가 특이하게 캐스크를
버번 배럴,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 배럴 표준 사이즈를 쓴 게 아니라 쿼터 캐스크 200리터보다 작은 뭐 한 100리터쯤 되는 캐스크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숙성 기간에 비해서 6년이지만 굉장히 뭐 응축감이나 숙성이 상대적으로 6년보다는 훨씬 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마시는데 굉장히 단맛이나 이 적당히 아메리칸 오크의 그다지 탄닌감은 없는 약간 열대과일류의 뭐 파인애플 같은 맛도 있고 달달한 그런 후르츠 칵테일의 통조림 같은 그런 달달한 맛들이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숙성에서 오는 강렬한 피트한 느낌과 이 달달한 아메리칸 오크가 굉장히 조화롭게 좀 서로서로 강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뽑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를 그냥 쭉 마셨는데 사실 뭐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미묘하게 약간 이 단맛이라든가 이 몰티한 느낌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사실 요거는 시간을 두고 굉장히 집중해서 마셔야 미세한 좀 차이를 알아낼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급하게 마시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차이점을 전에 먹었던 것보다 느끼기가 좀 쉽지 않네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있어요. 약간 이 라이캐스크 같이 좀 곡물의 특성이 강한 음, 라이 위스키가 숙성시킨 통에서는 약간 그런 허브한 느낌이나 스파이시한 느낌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옵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영상 그리고 요 위스키 네 가지 시리즈로 말씀드리려고 한 게 이렇게 위스키가 뭐 보면은 만드는 방식은 거의 너무 쉽게 알려졌고 뭐 몇백 년, 2, 300년 전부터 이 내려져 온 방식들은 뭐 지금이나 뭐 예나 변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몇 줄의 글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데 이 하나하나 이 하나하나 조건에서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만 좋은 위스키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수십 가지의 조건 중에 요 한두 개만 달라져도 위스키의 맛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뭐 같은 조건에 이렇게 그 전에 뭐가 숙성됐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위스키의 맛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캐스크가 뭐 1년에 뭐 어림 잡아도 수천 개의 캐스크가 만들어지는데 이 수천만 개의 이제 이 위스키 캐스크들은 하나도 같은 맛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켰고요. 그래서 이 위스키 시리즈의 취지처럼 정말 이 캐스크의 다양함을 통해서 위스키는 좀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더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위스키가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뭐 위스키가 탄생한 지 뭐 한 300년, 최소 2, 300년 됐는데 많이 변했죠. 2, 300년 동안 우리 사는 세계가. 하지만 정말 기술 발전이 많이 했지만 아직도 이 위스키를 만드는 거는 기계가 할 수가 없어요. 이 미세한 이 맛의 차이, 이 네 종류의 위스키의 미세한 맛의 차이를 기계가 다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 인간의 혀와 미각이 기계를 능가하는 부분이 이 술에서는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술을 참 맛있게 만들기 어렵기도 하고 아직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이 위스키 그리고 이 술 관련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언젠가는 기술 개발이 뭐 정말 많이 돼서
기계가 정말 좋은 위스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날도 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아주 미묘한 차이를 즐길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미묘한 차이를 즐기는 게 바로 위스키를 가장 재밌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너무 어려운 얘기해서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끝.